안녕하세요. 저희 링크 때문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둘째 날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원활하게 잘 들리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공문에 나갔던 그 링크입니다. 저희가 아이스톡으로 쪽지를 보내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미진한 부분 죄송합니다. 라이브라 또 이런 면도 있네요. 자, 선생님들 원래 공문에 있었던 그 링크입니다. 혹시 지인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 링크를 잘못 하셨다 하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생방송 링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올려주세요. 네, QR코드, 연수 시작 QR코드에 연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처럼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둘째 날 에듀테크를 활용한 내실 있는 초등평가 기록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래교육 어벤져스 평가 연구 회원들입니다. 네. 네네, 미래에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4시 10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100분이 돼야지 저희 연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링크를 잘못 주는 바람에 22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연수를 녹화 영상이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연수 이수해 주시고요. 설문 시작과 끝 양쪽으로 좌와 우로 어제처럼 연수 설문 시작과 끝 링크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 혹시 지인분들 연수 참여 링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7분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제 연수는 어떠셨나요? 네, 문제 해결됐나요? 됐어요? 아, 예. 아, 다시 링크가 갔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좀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지 실질적인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 과정 중심 평가와 학생 성장 기록. 어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오늘은 정말 수업 사례 쪽으로 갑니다. 수업 사례와 평가 사례.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학년 수업을 했었는데 저학년 선생님이 조금 덜 했거든요. 또 뒷부분 좀 가져오고요. 중학년 사례, 그리고 고등학교 아닙니다. 고학년 사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놀래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7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원초 박은경 선생님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향 테스트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간제울초 전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링크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참여 중이에요. 네, 휴대폰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링크를 댓글창에 올려도 링크는 사라져버려요. 자, 휴대폰으로 참여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휴대폰으로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나도 저희가 QR코드를 시작과 끝 QR코드 2개 다 올려놓을 테니까 댁에 가신 다음에 꼭 인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가 안 내리고 계속 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100명을 샀어야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명. 네, 여러분 150명 지원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113명이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아, 이제 드디어 49명.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네, 왔다 갔다 잘 찾아왔습니다. 네네. 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네. 네, 송기중 선생님 되게 헤매셨나봐요. 네, 담봉조 최정희 선생님 오셨고요. 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여기서 배웁니다. 네네. 네,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에는 꼭 끝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인천 간제울초등학교 교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오늘 연수를 해주실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아주 멋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제울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3학년 담임교사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아리따운 두 선생님들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죠. 어제처럼
사전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연수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연수 질문도 있고 무서운 연수 질문도 있었어요. 그 질문들이 오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연수를 꾸렸다는 점,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만들었던 책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연수를 똑같이 진행합니다. 어제처럼 몇 쪽 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하면 몇 쪽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이 책 외의 내용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소개되신 분들과 댓글을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 저희 질책하는 거 싫습니다. 물론 우리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보조 배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못 가요. 12월 말까지 가겠습니다. 12월 말. 네, 우리 장학사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그래서 문서 수발로 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학교. 자, 이런 점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55분이에요. 저희가 100분이 넘어야지 시작할 건데 걱정입니다. 네, 선생님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어제 이제 어제 1차 첫날 했는데 선생님들 반응 되게 좋으셨어요. 선생님들 어제 듣고 나서 소감 어제 못 적으신 분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100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릴 거니까 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물론 어제 음향 때문에 별로였다라는 거 말고요. 오늘 음향은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음향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선생님, 권진희 선생님 오늘 또 오셨어요. 권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서림초 정혜림 선생님, 숭이초 임재영 선생님, 동막초 조현숙 선생님, 서림초 장은혜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담봉초 최정인 선생님, 네, 선생님들 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7분인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왼쪽에 지금 화면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시작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주시고 끝부분에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Q1 빠방. 네. 자, 여기 이 선생님 질문 좀 새롭고 쉬운 걸로. 자, 새로우면서도 쉬워야 돼. 패들렛, 아이스크림, 멘티메터 등은 식상합니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천 가자초 조시영 선생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다양한 AI 코스웨어 프로그램 종류와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돈이 얼마나 드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냐 질문하셨습니다. 대월초 장영진 선생님 두 분 선물 나갑니다. 선물 슝 갑니다. 네, 두 분 일단 이 두 분의 질문을 듣고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고 아주 쉬운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중학년 사례를 3, 4학년, 3학년 사례를 우리 김상훈 선생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김상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저는 3학년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선생님들 자주 사용하시는 패들렛,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말고 네.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수학 에듀테크인 마타수학이라는 에듀테크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AI 마타수학. 네네. 그럼 수학 공부에 쓰나요? 네, 이거는 수학 시간에 많이 쓰는 거고요. 이런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네. 비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선생님들이 쉽게 목적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면 쉽게 이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분들께 쫄라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네네. 그리고 에듀테크 용으로 이제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AI 마타수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마타수학이라고 치면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모양으로 제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이 마타수학 모양으로 된 것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문제풀이도 가능하고 뭐 개념 설명이나 뭐 연습 네. 문제 생성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네, 수학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AI 마타 수학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AI 마타 수학을 이용하면 이건 필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니터에 필기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모니터에 필기가 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좀 노트북보다는 패들렛으로 이용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학생이 문제풀이를 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터치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를 펜으로 이제 하면 좋겠지만 이제 펜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도 잘 쓰더라고요. 네, 저 태블릿에서 직접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직접 모니터에다가 할 수 있으니까 좀 공부긴 한데 노는 것처럼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꼭 뭐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종이에 문제 푸는 학생들도 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기능은 이제 대시보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화면이 지금 마타 수학에 있는 대시보드들인가요? 네네, 지금 제가 마타 수학에서 가져온 네네. 화면이고요. 이건 교사용에서 볼 수 있는 교사용 화면인데요. 대시보드. 네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AI 코스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급 전체 대시보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여러 개를 나눠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색이 많아요. 빨간색은 이제 미흡이나 보통 막 이런 학생인데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 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뭐 학생의 수준도 개개인의 수준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 신기했던 게 심리 분석도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자신감, 흥미, 가치, 학습 의욕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점수도 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받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따로 막 이런 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긁어부스러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걸 취사 선택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학습, 만약에 종이로 된 문제를 풀면 애들이 이제 틀리는 문제가 있을 때 틀린 문제를 또 어떻게 다시 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선생님께 문제지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별표 표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누르고 문제 제출을 다시 하면 이제 똑같은 문제나 아니면 숫자만 바꿔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는 네. 편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면 지겨워하지 않나요? 그래도 맞을 때까지 해야죠. 맞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갑니다. 아,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저희 반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람도 좀 이제 드디어 맞았다 막 이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교과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밌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선택해서 문제를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이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가 그냥 문제 만들어주는 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AI 마타 수학을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네. 주요 기능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거를 이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네. 네네 사례를 네, 소개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게 3학년 1학기 분수단원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도입 차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형을 똑같이 나누어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로는 이제 28쪽부터 33쪽까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자세한 활동 내용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제 사용을 했냐? 정리 활동에 사용을 했어요.
그 앞부분은 그냥 수학에 있는 책 가지고 공부하고, 네. 정리활동에만 AI 마타수학을 썼다? 네, 맞습니다. 뭐 익힘책 푸는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내년에 AI DT가 도입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해하셔요. 1시간 내내 AI DT를 가지고 태블릿 PC로 막 문제 푸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활동이나 세 번째 정리 활동. 활동에서 맞습니다.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리 활동에서 활용을 하고 이 내용을 네. 이제 제가 교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학생들 아이디는 제가 가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몇 점인지 아이들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점수를 보고 어떤 문제를 틀렸구나, 어떤 문제를 맞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제에 대한 난이도도 나와요. 뭐 제가 처음에 문제 낼 때 뭐 상문제, 중문제, 하문제 이렇게 난이도별로 문제 개수랑 난이도를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개별 상중하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다른 문제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에듀테크 사용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게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했었는데, 마타수학에서 보면 문제를 만들고 나서 이걸 PDF로 따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DF로 따와서 뭐 문제를 여유분을 몇 장을 뽑아놨다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뽑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하면서 알았고요. 문제집 따로 출력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하시면.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틀려놓고 안 된다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 좋은 팁입니다. 첫 번째 아주 좋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대시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교사의 대시보드를 학생들 전체에게 이제 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자신감이나 이런 정의적인 수치가 이게 학생들에게 보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아까 이제 난이도에 맞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나눠서 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느린 학습자들이 학급에 다 있으니 그 학생들을 뭐 별도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따로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은 반올림 교실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올림 교실 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김상원 선생님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제가 긴장을 해서 카메라를 잘 봐주시지 못하네요. 지금 김상원 선생님, 부장님 댓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상원 선생님께서 AI 마타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AI 마타수학 들어가서 접속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든다라는 점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각해 들으면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 나희경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김상원 학년부장님 멋진 패널이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네. 그 다음 리리 선생님께서 어제도 라이브로 안 들어가서 댓글을 쓸 수가 없었군요.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어요. 네, 지금 댓글 쓰시는 것 같아요. 리리 선생님. 팬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리리 선생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AI 마타수학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한테 선물, 나희경 선생님 학교 이름, 인천 간제울초등학교입니다. 리리 선생님도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역시 또, 겸등겸등 선생님도, 그 다음에 이혜준 선생님도 여러 댓글 감사드립니다. 겸등겸등 선생님, 사전 연수를 신청하지 않아서 연수 주소를 몰랐다가, 나대윤쌤은 구독해서 얼른 찾아 들어왔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사전 연수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이 연수를 이수를 한 다음에,
설문의 링크에서 학교 이름과 성함을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나이스 개인 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그 번호 알려드리면 바로 연수 이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1분이에요. 주위에 빨리 30분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분이 돼야지 저희 연수가 이수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한쪽으로 들으시고 한쪽으로는 링크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선생님, 간제열초등학교 이지선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이지 선생님 열심히 하신 선생님인데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타 수업은 끝났나요? 더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마타 수학을 이제 평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보니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막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렇게 뭐 바로 질문을 하고 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마타 수학으로 평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몇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할 때 문제의 개수에 맞게 학생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어요. 보통 평가가 이제 3단계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문제부터 뭐 5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4-5문제는 아주 잘함, 뭐 2-3문제는 잘함, 뭐 한 문제거나 다 틀린 경우에는 노령 요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구간을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했었고요. 대신에 이게 과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해서 틀렸다가 맞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하니까 그 내용을 평가에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꼭 막 기능이나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치 태도 그렇죠. 가치 태도 평가가 중요하죠.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타 수학이라는 그런 이제 사기업에서 만든 코스웨어를 직접 사용할 수는 그 용어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을 것 직접 같고 쓸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코스웨어와 같이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네네.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낸다 이런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또는 뭐 이걸로 주변 학생들을 도와주고 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AI 마타 수업으로 수학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글쓰기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해주기가 어렵다. 그런 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상우 부장님 또 한 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작자작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게 자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작자작.co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야 좀 찾기가 쉽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글을 쓰면 AI가 피드백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 문집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문집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가격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거 자작자작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을 여기 화면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데 마타 수업보다 자작자작은 더 싼가요? 훨씬 쌉니다. 훨씬 싸고요. 이거는 무료 계정으로도 1회 이용이 가능하니까 한 번쯤은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반 플랜이라고 해서 선생님 한 분께서 이걸 만들어 주시고 반별로 그 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자작자작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글감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학년이나 성취 기준에 맞게 이런 글감을 이제 자작자작에서 찾아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꼭 굳이 활용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수업을 해야 되겠다 정해놓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AI가 이렇게 점수를 평가를 해줘요. 애들이 이제 저 몇 점이에요? 저 잘 썼어요? 막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AI가 이렇게 자동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여기 이제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로 해서 종합적인 점수도 내주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각과 태도, 그리고 문법의 정확성, 주제의 충실성, 뭐 맥락의 일관성, 어휘의 적절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평가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꼭 뭐 AI가 평가해 주는 걸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전에 피드백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북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AI에 이제 사진을 넣고 이렇게 글을 써서 문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반 3학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여기 나오는 사진은 이제 애들이 캔버로 사진을 만들어서 집어 넣은 거고요. 밑에는 이제 학생들이 쓴 글인데 중간에 이제 잘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주요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작자작에 대한 AI 피드백 수준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 선생님들 질문 한번 볼게요. 네. 김현미 선생님, 제가 원하던 AI입니다. 교육청에서 일거스 사업 중요시하니 교육용으로 무료 지원 가능하면 좋을 텐데 이러라니 아쉽네요. 이런 글 나왔고요. 지금 희영 선생님께서 자작자작 AI 피드백 수준이 어떤지 아까 보여주셨던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글씨 틀린 것도 수정을 해주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그런 분이 나오셨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맞춤법 틀리면 그 틀린 것도 이렇게 막 고쳐서 알려주냐 물어봤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AI 피드백을 못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맞춤법 같은 걸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제 맞춤법 검사 기능도 있어요. 맞춤법 검사 기능도 있어서 틀린 경우에 뭐가 틀렸고 그걸 막 색깔별 여기 제가 화면에 넣어놓진 않지만 그걸 색깔별로 보여주더라고요. 뭐 문법이 틀렸다라든지 띄어쓰기가 틀렸다라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고쳐라도 나오나요? 네, 이렇게 고쳐라도 나옵니다. 네. 왜 저 기능을 몰랐을까요? 저도 같이 쓰고 있는데 좋은 기능이네요. 이거는 그 교사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몰랐어요. 네, 피드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작자작이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좀 기능을 조금 더 알면 선생님들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하는데 좌충우돌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요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보니까 금방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지금 저희 반에서는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드백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수정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제가 이따가 주의점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거를 애들이 좀 읽어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보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하면 그냥 점수만 봐요. 애들이 내 점수가 몇 점인가 그래서 막 몇 점 점수가 높다 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이러고 네, 막 잘 썼네 못 썼네 이 정도로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정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좀 아이들이 읽게 할 필요가 있고 좀 이게 좀 글이 길어서 읽기 어려워요 하면은 뭐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100점이 안 나와요. 100점이 안 나와요. 저희 해보면 아무래도 완벽한 글이란 없잖아요. 막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글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기엔 막 지루하고 좀 글이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는 것처럼 완벽한 글이란 없기 때문에 AI가 절대 100점으로는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시 주의사항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이제 피드백을 읽고 학생들이 반영해서 고쳐 쓰는 것까지 해야 돼요. 보통 국어 시간에 항상 글을 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고쳐쓰기 차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쳐쓰기 차시에서 전에 읽었던 이제 글 썼던 것을 보고 뭐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고 고쳐보자 이런 부분은 꼭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평가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선정을 정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I한테 글감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평가 기준을 제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해주면 AI가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항목 추가를 해서 뭐 평가 그 기준을 늘릴 수도 있고 X를 눌러서 평가 기준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교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댓글에서 우리 김양숙 장학사님께서 AI 피드백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영하여 학생 기준 글쓰기 수준을 높일 것인지가 교사 역량이 되겠네요. 방금 선생님이 우리 김상훈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 기준을 정확히 조금 더 상세히 한 다음에 기준을 주면 그 AI가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피고 뭐 힘들었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끈따옴표를
넣어서 말하라고 그 수정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그 챗 GPT에서도 이혜진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맥락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있나요? 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 결과를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교사의 이제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해야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정하고요. 또 아까 마타 수학에서 했던 것처럼 점수 구간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었어요. 뭐 이제 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쓰기 단원이었는데 거기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아주 잘함을 주겠다. 그리고 뭐 50점에서 69점이 나오면 잘함을 주겠다. 또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이나 노력요함 낮은 점수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고쳐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쳐쓰기를 한 것도 이제 과정중심 평가. 그렇죠. 고쳐 쓴 걸 평가해야죠. 네, 그것도 이제 네.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이제 하다 보면 에듀테크 활용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문 능력이죠. 작문 능력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활용 능력만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제 뭐 자작자작 같은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뭐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들도 평가에 넣든지 행발에 넣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제 우리 권진희 선생님 기억나시죠? 어제 댓글 달아주셨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만 써도 되느냐. 그런데 방금 우리 김상훈 부장님께서 자작자작 글쓰기를 썼을 때 아이들이 자칫하면 태블릿 PC로만 써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의 해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초고를 다시 수정해라고 할 때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배운 노트에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 사이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한 댓글인데요. 온쌤께서 자작자작에 대해서 분야별로 피드백이 나와 있어서 평가하기 편할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거는 지도를 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 학생의 지도. 그리고 저도 이제 지도를 해보면 학생들이 여기 부분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고요. 희용 선생님께서 글짓기 피드백을 해줄 때 아무래도 제 스타일이 반영되는데 평가 기준이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라니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이런 거 에듀테크 사업비로 좀 학교에서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 버전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한 번까지만 사용. 아, 안타깝네요. 아까 그 문집도 한 번까지는 네. 무료로 한 번까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온쌤과 희용 선생님은 학교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Q2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학교 평가 사례 체육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에듀테크를 많이 쓸 때 체육은 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사례를 부탁드린다고 인천 서운초 손기중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 파트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저는 3학년 지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 성취 기준은 건강한 생활 습관, 즉 몸의 바른 자세와 개인 위생, 비만 예방을 알고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이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요소 보시면 어떻게 손 씻고 입 닦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아야 되고, 과정 기능 평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기른다는 거는 알므로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입 닦기 이런 걸 하면 실천하는 걸 기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긴 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길게 갈 수 있는 가치 태도. 자, 여기를 중점적으로 두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이번 수업은 수업의
교재에 실린 내용은 1차시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1차시는 아니고 1차시 수업은 이렇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아이들과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활동만 보여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 실전 방법을 의논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니?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니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도 네 번째 보면 나의 실전 방법을 배운 것들도 적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보면 위에 나온 데는 이제 띵커벨로 문제 풀었던 내용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만 조금 보여주실래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사용했던 건 패들렛이에요. 자, 한 명씩 섹터가 있어요. 제가 패들렛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림이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주제별로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 기르기 일주일 해서 날짜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체육 과정 중심 평가 이 날짜는 아이들하고 정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일주일만 해보고 하고 나중에는 꾸준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쭉 날짜별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가렸고 이 아이들이 이 활동 일주일간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 닦아라 그러면 잘 안 닦은데 사진 찍어주니까 옆에 친구가 찍어주기도 하고 즐겁게 참여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실전을 그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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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게 교사의 간단한 피드백도 중요한데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지 않고 댓글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이걸 매일 열었어요. 매일 패들렛을 띄운 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했네, 잘했네, 또 2번은 얼마나 했을까, 3번은 얼마나 했을까 이렇게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다 이를 닦고 손을 씻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칠판 위에 일주일 내내 아주 큰 글씨로 과정중심 평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전담 선생님께서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반들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게 하나의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 되면서 또 평가가 되면서 그 사이에서 성장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하나 더,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했던 사례인데요. 저는 패들렛을 연간 구입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패들렛이 100개가 넘은데요. 날짜 보시면 2023년 11월 30일 체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항상 왼쪽에는 아이들이 해야 될 평가 기준, 그 준거는 항상 같이 세웁니다. 성취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그러면 뭐 8번에 뛰기 15개, 35개,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20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죠. 계단 오르기, 3층까지 뭐 계단 오르기, 수건을 들고 이게 늘리기, 유연성, 이런 거는 아이들과 수업하고 나서 같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11월 30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고 저는 반드시 증거를 줘라. 그래서 사진이나 또는 영상을 올려라. 그래서 이 활동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아이 김도훈이라는 아이 보면 같이 막 그 구령이 올라가서 하고 있죠. 세 번째 아이 높이 줄넘기 하고 있고, 이 사실 체력 단원은 재미없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이 단원을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럴 때 섹터를 나눠서 개인별로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과정중심 평가의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거를 이제 평가에 넣을 때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를 주저리를 더 써주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한 애들이,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했잖아요. 목표를 세워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해주죠. 자, 그럼 어떤 아이는 체력 평가를 위해서 줄넘기를 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까 스쿼트를 한 아이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나이스에 올라가는 거죠.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게 리듬 표현 활동인 것 같아요. 체육 수업에서 표현 무용인데, 저 왼쪽 보면 23년 11월 24일에 제가 3호등 태권무, 3호등 태권무. 자, 보시면 제 영상에서 특이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저의 하나의 노하우긴 한데요. 체육 수업할 때 저는 팀 조끼를 색깔별로 2색을 사서 학급 운영비로 삽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옷 색깔을 두 팀으로 두 줄로 세워서 옷을 항상 입고 강당으로 가거나 운동장으로 가서 체육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팀조끼가 있는데, 물론 제가 간간히 빨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생생도 내고 그러는데, 이 팀조끼를 입혀서 하면 좋은 점이 줄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줄 서기도 좋고, 그 다음에 게임할 때도 아주 좋아요. 상대편을 바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모둠별로 활동할 때 이 모둠별로 딱 그 팀 이렇게 맞췄을 때 되게 좋은데, 11월 24일에는 태권 체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도구로 즐거운 리듬 표현하기 12월 12일에 훌라후프를 가지고 여기까지 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3일에 지난번에 이어서 짠 거를 이어서 또 짭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모둠으로 짰던 걸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줘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자기 좋고 영상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3일에 또 봅니다. 그래서 또 올리고 14일에 또 올려서 마지막 평가를 했어요. 평가는 강당에 가서 40분 동안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화보를 했거든요. 5학년 아이들이 그 훌라후프로 너무 재밌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구를 이용한 표현 느낀 점 쓰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 3모듬 아이 있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친구들의 의견과 막 힘들었는데 재미있었다라는 이렇게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체육 사례를 가져와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섹터 구별해서 긴 호흡의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보시고 어떠신지, 나도 이제 체육이라는 게 사실 에듀테크 쓰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또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송기중 선생님은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권진희 선생님께서, 우리 송기중 선생님께서 댓글 달았어요. 동기부여 좋네요. 다음에 권진희 선생님, 저도 직접 학생들의 결과물을 함께 보여주며 피드백 하는 거 좋아요. 학생들이 서로의 사진을 보면 동기와 흥미가 강화되더라고요. 네,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배워가면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팀적기 좋다고 합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께서 수업이 체계적으로 보이고 좋으네요. 빨래까지. 네, 선생님께서 고생하신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와요. 항상 빨래를 빨아올 때마다 애들한테 말합니다. 애들아, 빨래 보이지? 선생님 빨래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날 와가지고 선생님 린스 냄새 좋아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또 강추입니다. 또 학급 운영비로 팀 좋게 사는 거 강추입니다. 이영경 선생님 중요한 댓글 달았어요. 촬영은 개인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태블릿인가요? 강당으로 이동할 때 태블릿도 챙겨가는 걸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제 걸 가져가요. 제 걸로 가서 제가 그냥 찍어줍니다. 모둠별로 하니까 하고, 또 하나 또는 학생들에게 그냥 핸드폰을 모둠장만 들고 가게 해요. 그래서 1모둠이 공연을 하면 2모둠 모둠장이 1모둠 아이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태블릿 PC 한 개 가져와서 찍어줄 때 있어요. 모둠별로 하기 때문에 영상은 6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장한테 찍어라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다음 이영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리리 선생님, 우리 간지올조 선생님입니다. 정말 열정 가득한 학급 운영이십니다. 패들렛만 잘 활용해도 좋군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패들렛, 어제 패들렛 많고 다른 것도 소개해달라는데 저는 패들렛만 이용해도 수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에듀테크 수업과 학급 운영 모두 열정적인 유미경 부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팁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경 선생님 그 학교 성함 알려주세요. 아까 우리 리리 선생님은 선물 받으신 거죠? 네, 그 다음 또 소개 안 되신 분 또 있을까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 파트 질문 Q3. 에듀테크의 구체적 활용 사례 및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 되게 중요했습니다. 인천 신송초 김은주 선생님. 또 하나는 평가에 활용하기 좋은 에듀테크 활용 팁을 알려주세요.
인천 농곡초 홍문선 선생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김보민 선생님께서 아주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보민 선생님께서 고학년 6학년 사례를 가지고 오셨 6학년 맞죠? 네. 네, 김보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천마초등학교 교사 김보민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6학년 과학 과정중심 평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텔라리움이랑 캡컷이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활동을 좀 구성하였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패들렛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스텔라리움과 캡컷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패들렛 아닙니다. 스텔라리움, 캡컷, 패들렛. 자, 여기 궁금하신 분 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6학년 1학기 1단원의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그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주제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된 성취 기준은 지금 아래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 아래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학습 활동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내가 봤던 달을 자유롭게 그려본 다음에 비슷한 달 모양끼리 분류를 해보았고요. 모둠끼리 그 달 모양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 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스텔라리움에서 달의 위상을 자유롭게 관찰한 다음에 직접 달 관찰에 대한 모둠별 계획을 세웠고요. 향후 한 달 동안 진행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애들이 이걸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혼자 한 달 동안 촬영하기는 좀 힘들어서 모둠별로 좀 나누어서 모둠별로 나누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스텔라리움부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게 스텔라리움이에요? 네, 아마 많이들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이 스텔라리움은 그 천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거든요.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스텔라리움 검색만 하면 쓸 수 있나요? 네네. 선생님들 댓글 달아주세요. 무료입니다. 네, 검색만 하면 된대요. 네, 별이나 뭐 행성. 별이나 행성. 좋다. 네, 이런 것도 다 별자리 이런 거. 그러면 5학년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아마 활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네, 지구나 달의 모습 관찰하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위치 설정을 다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검색해서 위치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원하는 날짜로 설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하는 날짜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스텔라리움을 가지고는 자유롭게 좀 이렇게 탐구하는 거를 했고요. 요거 관찰한 다음에는 이제 직접 달 관찰을 해보는 걸로. 좋네요. 학생들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하고 네. 그 총군사랑님도 이거 했다고 아까 썼는데 지웠어요. 제가 그 사이에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저도 이 수업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체를 저희가 관찰할 천체는 달이기 때문에 달이라는 천체를 검색해서 시간을 하루씩 이동을 해서 달의 모양과 위치의 변화를 좀 관찰을 했어요. 지금 가운데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이제 달이 보이시죠? 네네. 달인가요? 네, 문.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4월 17일 날 설정을 보시면 요때 이렇게 위치랑 달의 모양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주일 후에 4월 24일로 설정했을 때의 달이에요. 이제 모양이랑 위치가 이렇게 변한 게 보이시죠? 초승달에서 보름달이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24일에서 26일? 17일에서 24일. 그쵸. 어쩜 이상하다. 제가 장면이 저렇게 빨리 안 되는데. 17일. 네네.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달 모양을 관찰할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좋아요. 시간 가속 기능을 활용하면 그 변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했을 때 적절한 발문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좀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문을 조금 생각해 놓으셨다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모든끼리 이야기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아이들이 직접 달을 관찰하게 하면 훨씬 더 좀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스텔라리움 하나만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직접 아이들이 달을 관찰하도록 좀 권장을. 그렇죠. 직접 보는 게 낫지.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생이 한 달 동안에 달을 관찰해서 촬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별로 패들렛의 섹션을 나눠서 주었고요. 모든별로 좀 아이들이 순서를 정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무슨 저녁에 일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서 순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패들렛에 달 관찰 사진을 업로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할 때 이렇게 이제 한 모든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달 엄청 그 퀄리티가 좋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달 촬영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달을 조금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고서 예시 자료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찍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좋은 퀄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뭘로 찍었길래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물어봤더니 정답은 그 아주 좋은 부모님 핸드폰을 가지고 놔주죠. 찍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퀄리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찍은 친구의 이제 그 모둠에 이걸 가지고 왔고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사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화면의 중앙에 좀 달이 위치하도록 촬영을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영상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 용이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었고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촬영을 하면 네, 더 좋다.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그 달의 어떤 선명함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달의 모양 변화, 모양이 잘 보일 수 있게 촬영을 하면 그건 성공한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뭐 좋은 퀄리티이기도 하지만 그 달의 모양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수시로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활동은? 그 다음 활동은 이렇게 캡컷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캡컷 사용 방법을 이제 뭐 실과나 미술 좀 다른 교과랑 연계를 해서 미리 사용 방법을 좀 미리 익혀놓으면 이 과학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하나하나 노출 시간을 좀 갖게 설정해야 달의 모양 변화가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그 달의 모양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정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효과는 좀 피해서 달의 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나레이션이나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빨리 제작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겸둥겸둥 선생님께서 캡컷은 영화 편집 어플이라고 듣기만 했는데 마침 소개해 주시는 기가 쫑긋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캡컷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서 캡컷 무료죠. 아이들이 많이 써요. 네, 많이들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거, 달 이렇게 막 바뀌는 걸 영상으로 만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유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신송초 김은주 선생님과 그 농곡초 홍문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에듀테크 평가 활용 팁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사실은 전 학년이 한 학기당 프로젝트를 한두 개씩 계획해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노트북 활용이 가능한 3학년 학생들부터는 뭐 발표 자료 PPT 제작이라던가 영상 제작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6학년 학생의 경우 달의 모양 변화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미리 익힐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 기준에 포함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학교나 좀 학생 상황에 따라서 이 영상 제작 활동 같은 경우는 심화 활동이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는 것도 내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취 기준이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분석하셔서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 영상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효과라던가 뭐 예쁜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좀 끌리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 영상을 평가할 때 영상 제작한 거를 평가할 때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계획 단계에서 미리 공유를 좀 했어요. 평가 루브릭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달 관찰 사진이 순서대로 15일 이상 포함될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 수업을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한 가지씩 넣을 것.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먼저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 목표에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사도 공정하고 좀 명확한 평가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총군사랑님, 저도 이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총군사랑님, 학교 이름 알려주세요. 학교 성함.